네, 어제도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지난주 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뉴스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서초동에서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참여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국 돌아가는 게 너무 답답하고 검찰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인인 저로서도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작은 시민의 힘을 하나 보태고자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집회에 나왔다 이런 목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집회 배경 그리고 요구하는 목소리 뭐라고 보세요?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아마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서 대규모 집회가 이렇게 열리는 건 아마 찬탁, 신탁 반대 이후에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나름대로 어떤 지금 광화문에서는 사실은 조국 장관의 사퇴, 또 이제 서초동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지지 이렇게 아주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집회 인원도 지금 뭐 매번 거칠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두 주제가 어떤 면에서 상충하는 주제인가라는 문제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그동안 이야기됐지만 검찰의 정치화, 뭐 그다음에 이제 인권 수사라든지 그동안 뭐 검찰 개혁에 대한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었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제 과연 이 검찰 개혁을 왜 조국 장관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던 수사 결과 여러 가지 흠집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굳이 조국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제 서초동에 모이신 어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의 문제가 이제 정권에 어떤 흔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생각들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결국 이제 양측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간극이 크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정치권이나 청와대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광장의 정치만 지금 계속 또 확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정치로 해서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솔직히 걱정되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따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집회에서 나온 목소리의 배경과 그리고 촉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서초동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전만 해도 이제 조국 장관에 둘러싸인 의혹 문제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또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라는 국민들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의 과잉 수사라든가 이번 수사가 검찰의 기득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야당의 공세가 너무 과대하다는 점도 직면되면서 아마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어느 정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이러다가는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개혁적인 작업이라든가 추진 내용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많이 느끼면서 지난주부터 서초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직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주 이후부터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검찰 기득권 지키기라는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구례의 악패들 이런 부분들도 검찰 스스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상 지난주부터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사실 이번이 8차 검찰개혁 촛불 집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 인원이 계속 늘고 있는 건 어떤 이유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야당의 공세가 너무나 과대하다. 특히 이번 국회를 보면은 완전 조국 국감 아닙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마치 전국이 조국 대 조국 사수 대 조국 사태 이 두 가지 정국으로 나눠지면서 온 나라가 완전 조국으로 다 도배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국가 운영이라든가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국 대 조국 사수 이 부분에 대한 이 프레임 자체를 좀 돌려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나올 때 이제 검찰 개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 검찰 수사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라든가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피의 사실과 범죄 사실의 여부에 대한 확인 이전에 네. 검찰이 취했던 2달 동안 취했던 여러 가지 수사 행태라든가 수사 범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과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각도에서 증명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진짜 문제가 되겠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검찰 수사라는 것이 보면 사실은 뭐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게 결국 조국 장관의 가족의 일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인권 수사 문제 또 검찰권의 적절한 행사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이 피해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제 여당에서도 고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보면 지금 조국 장관의 수사는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어떤 면에서 판단을 해도 괜찮을 텐데 문제는 이 수사가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미 청와대와 여당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제 수사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그래서 지금 검찰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 일단 비공개 소환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포토라인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검찰도 위축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진영 대결로 이제 가는 것이다. 이게 뭐 어떤 본질은 이제 제껴두고 결국 이제 여야의 진영 대결로 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지금 여기 모인 분들도 보면 검찰 개혁은 해야 되는데 과연 조국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들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진중권 씨라든지 또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여권은 이 문제를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로 넘겨버림으로 해서 결국 이제 지난 서초동 집회도 이제 검찰 개혁보다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문재인 정권 사수라든지 뭐 이걸로 이제 어떤 면에서 점점점 진화되어 나가는 것이고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조국 장관 사태를 이야기하다가 점점 문재인 대통령 하야 문제까지도 뭐 이렇게 나가버리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본질이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광장의 잔치가 심화되면 아마 다음 주에도 집회를 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다음 주도 9일날 한글날도 지금 보수 단체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예정돼 있죠. 이렇게 되면 정말 장군멍군식의 장애 집회가 돼버리면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래도 질서를 지키지만 이 상황이 과연 얼마나 갈지 솔직히 걱정되는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지금 세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3일에 광화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보수 그 단체 연합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어제도 서초동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참여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가족들도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정말 틀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국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쪽의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조국 장관 수사가 더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또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조국 장관에 나왔던 의혹 문제가 국민적인 정서하고 배치됐다는 측면, 조국 장관 후보자실을 인정했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 대통령도 조국 장관을 임명할 때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검찰 개혁의 중대성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정권에서 운영해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개혁을 하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날 때 대통령의 확실한 의중을 알고 권력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 가지 않으면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 장관과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감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거로 이제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절성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물론 대통령도 인정했지만은 반대, 특히 야당의 거센 반도가 아주 거셌죠. 상당히 했었는데 반대와 또 50%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반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인사권자가 임명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것이 마치
이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뭐 절단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조국 장관에 둘러싸여 있는 의혹이라든가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뚜렷하게 조국 장관의 피의 사실이나 범죄 사실이 밝혀진 건 없단 말이죠. 네. 현재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그 문제를 따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건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마치 자신들이 인사권자인 양 행세를 했단 말이죠.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럼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복합돼서 증폭돼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야당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현안, 국정 현안을 다루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조국 장관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보이니까 청와대나 여권에서 또 그걸 사수해야 되니까 이런 측면들이 증폭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조국 대 비조국 이 프레임은 결코 이 국가나 국정에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으로 빨리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여권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특히 좀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일단 조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제 보수 인사 쪽에서는 검찰 수사 비판하는 게 자칫하면 검찰 수사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도 검찰에서 이런 위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지금 공개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이 지난주인가요? 금요일 날 또 지난주 월요일 날 법무장관의 업무보고를 갑자기 받았죠. 네. 그 자리에 없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대통령이 인권과 검찰권의 자제를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검찰개혁안을 내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이 사건 관련해서 조국 장관 본인과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에 관련된 사건이라면 어쩌면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데 개입하다 보니까 검찰도 사실은 바로 검찰개혁안을 냈지 않습니까?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라든지 또 포토라인을 없애겠다는 이런 걸 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실제로 검사들한테 굉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특수부라는 게 지금 사실 문물총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그때 특수부를 많이 줄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특수부를 못 줄이겠어요. 왜 못 줄이겠냐? 결국은 현재 적폐 수사를 하겠는데 왜 특수부를 줄이냐 해서 못 줄이겠단 말이죠. 그런데 적폐 수사할 때는 특수부를 가만놔두고 지금 와서는 특수부를 줄여라 한다면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검찰력을 동원하는 데서 박수치고 포토라인 하는 거, 피해사주 공포하는 데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자, 이제 우리를 수사하니까 그걸 다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수사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최순실과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일반인임에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례 소환했는데 다 비공개 소환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그동안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비공개 소환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지금 엄중한 수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과연 이렇게 개입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에도 저는 상당히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검찰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신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검찰 수사에 크게 영향을 안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2달여 가까이 검찰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2달여 가까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언급을 청와대 고인사가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니까 바로 대검에서 공격이 들어갔어요. 개입하지 말라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여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70여 회 했고 그리고 최순실 그 수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검사들이 2배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견돼서 이 2달여 동안 진짜 후리하게 했어요. 검찰이요. 그건 정권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영향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너무 과대하니까. 그리고 특히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 대통령이 인사권까지 위협하는 상황까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한테 잘해보라고 줬는데 검찰이 권력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은.
이것은 청와대나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짚어야 될 문제죠. 그렇게 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도 물론 이제 뭐 특수부 축소라든가 뭐 포토라인 얘기 있었지만 그건 여태까지 쭉 얘기됐던 사안들이고요. 인권 유린을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것이고 이 이후에도 검찰은 아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나름대로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한 피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이건 밀려난다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사실들 수사를 해서 이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마 청와대나 정치 권력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검찰에 대해서 크게 압박 요소는 장려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검찰 수사 상황 그리고 검찰 개혁 내용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권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도 속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 예비비나 특별교부세 등을 빨리 지원을 해서 빨리 복구 가능할 수 있도록 내일 바로 당정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조국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광장에서 계속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아마 3일 이번 집회 말고 지난번 집회 같은 경우에 그때는 사실은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뭐 정청래 전 의원이 직접 나가서 연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면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독려했던 뭐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의도 지금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자유한국당이 3일날 직접적으로 이건 당 차원에서 주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왜 민생을 챙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집회에 어떤 참석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비난이 쏟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마 민생 현장을 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40일 동안 진행된 지금의 쭉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어떤 임명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가 결국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임명할 때인데 그때 일단은 실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됨으로 해서 실기를 한 것이고 예전에 우리가 장관들을 보면 이 정도 훨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낙마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장관을 이렇게 고집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에서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역할을 전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내부에 반발이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다 잠재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야당과도 전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가 사실은 정치적인 해결에 벽을 쌓아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그렇다 하지만 과연 지금 여당이 있는가? 여당이 지금 정치력이 존재하는가? 그 문제를 좀 묻고 싶어요. 결국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고 그 비판론은 일체 말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협상이 없는 것이죠. 사실 지금 옛날 같으면 조국 장관 문제를 놓고 검찰 개혁안을 놓고 뭔가 정치적 거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예 이것 자체가 없이 총선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리포트를 봤습니다만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고 북미 회담도 결렬되고 이런 상황에 정치마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좀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걸 두고도 좀 동원 집회 논란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태풍 피해 현장에 가는 건 당연한 행보긴 합니다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모든 과정에서 여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집권 여당인데요. 이현정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러한 정치권의 어떤 정쟁적 프레임이라든가 국회에서의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국회가 돌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물론 야당의 공격이 과다한 측면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조국 대 비조국이라는 조국 사수 대 조국 사태라는 이 프레임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여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지금 뭐 계속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한일 간의 경제 전쟁 아베 총리의 일본의 공격은 전혀 쉬지 않고 있고
미국도 그 안에서 어떤 뭐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국가적 이익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이러한 조국 대 비조국이라는 그 국정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어느 의원 초청으로 과거에 예를 들면 친일파 후예라 공격받던 사람이 국회에 와서 강간까지 했습니다.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국민적인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당은 뭐 조국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원도 있을 테시고 적적인 의원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국가적 사안이나 다른 부분들로 이렇게 끌고 나가려야 되는 안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고. 그래서 지금 이원정 의원 말씀하신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위협이 다시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엄중한 상황들을 인식하고 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라는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의 이니셔티브를 좀 잡아줘야 필요는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국회가 완전히 그냥 조국 대 비조국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당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개천절이죠. 3일 광화문 집회 인파에 고무된 분위기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묵묵히 각자의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침묵하는 중도 우파 시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하는 네, 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한다. 중도층이 자율적으로 나섰다는 얘기인데요. 동원 집회라는 여당의 비판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네. 이 집회를 두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가진 힘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예전에 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시절에 다 그렇게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뜻 자체가 이건 예를 들어서 뭐 강제로 동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넥타이 부대 참가라는 게 사실은 보수 진영의 어떤 시민단체나 이렇게 집회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자, 그렇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동원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좀 따지기 전에 그렇게 많은 시민이 나온 것의 뜻은 무엇이냐에 대한 저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지금 여당에서 지금 동원하는 것이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도 아무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아무런 반응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본다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그동안은 보수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됐지만 이제는 좀 더 중도적인까지 연경이 확장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고무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도 이런 국민의 뜻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3.1 집회 같은 경우에 누가 참여한 거냐, 뭐 얼마나 참여한 거냐 이걸 두고 논쟁이 붙기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뭐 동원을 했든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조직동을 했든 그 외에도 플러스 알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의 세력은 실제로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아주 강한 반대 세력이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강한 반대를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이념적 스펙트럼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참에 청와대라든가 여당 입장에 봤을 때도 그동안에 펴왔던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상당히 중도층들을 포함하는 이러한 스펙트럼은 좀 약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1 집회가 커진 이유도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는 민생 경제에 대한 불만, 이 부분도 같이 증폭돼서 그렇게 많은 보수층의 인원들이 나왔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청와대나 여당에서 조국 장관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도층들을 견인하고 국민적 통합을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사회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3.1 집회 같은 경우에 이제 중도 보수까지 좀 확장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교수님께서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조국 장관을 둘러싼 그 논란 이렇게 광장으로 계속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